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곡소리가 날 것 같습니다. 곡소리가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여러분들 진동할 것 같거든요. 다음에 등장하는 집권 세력이 친시장적이지도 않고 친기업적이지도 않는 거죠.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경제 상식이나 지식에 따라 가지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할 것 같습니다. 마음대로. 거기다가 역대 정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을 다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뭐 꼴리는 대로 다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된 겁니다. 진짜 곡소리가 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뭐 앞으로 발생하지 않은 일인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꼭 발생하고 난 다음에 알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한 신문의 이름 사설이 이재명 상법 개정해 주가 5천을 올리겠다. 이게 이제 이재명이 갖고 있는 경제 믿음이고 상식인 거죠. 주가를 5천으로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글을 쓴 사람이 기업 분발 없이 가능하겠느냐. 기업이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주가가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이 정치 권력을 진 사람들은 일단 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통제력을 본인이 갖고 있다는 과도한 확신을 갖기 때문에 뭐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이 여러분 사설 하나만 가지고 바로 여러분들 제가 예상이 가능한 겁니다. 기업들 너희들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주주들은 숫자가 많습니다. 기업들은 아무리 아우성을 치더라도 숫자가 적은 거죠. 앞으로 한국에서 새 정권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모두 다 숫자 중심으로 매사를 끌어가겠죠. 표가 많은 쪽이 어디냐 우리 편이 어디냐 그걸 편의하는 쪽으로 정책을 몰고 가겠죠. 그럼 필연적으로 반시장적이고 반기업적인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꼭 당하지 않더라도 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고 특히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겠죠. 앞으로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정권 시장이나 그런 유동성이 강한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국제 시장하고 세계 시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는 없겠지만 내 죄를 내가 알련다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조선의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관아가 쥐어 털고 뭡니까? 네 죄를 네가 알지 않나 이렇게 하면 꼼짝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바다 속으로 갈 수도 없고 조선을 떠날 수가 없으니까. 땅을 가진 사람은 조선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한국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한국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다 좀 봐달라고 이거 이렇게 하면 기업 못한다고 소송이 난발해 가지고 도저히 기업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상법 이렇게 개정하면 안 됩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게 되면은 모든 주주를 고려한 그런 정자 모든 주주를 고려한 합병 모든 주주를 고려한 신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모든 지주를 고려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잘했냐? 너희들이 소액주주를 약탈하지 않았냐? 이 나쁜 놈들 너희들은 이제 꼼짝없이 우리한테 당하게 됐다 이놈들아.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관아의 이름들 데려다가 뭐 그냥 엉덩이 객기가 그냥 때리는 것처럼 네 죄를 네가 알겠다 알련다 뭐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기업들이 참 앞으로 어렵게 됐습니다. 기업들이 어려우니까 참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번에 삼성전자가 법인세가 여러분들 한 푼도 못 내면서 지방에 수원 화성 평택 용인에 초토화되는 걸 보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야 기업들을 잘 살려야지. 저 기업들은 뭡니까 이게 달걀을 낳는 닭들인데 그걸 죽여서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어떻든 간에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확신이 강하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경제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52시간 임금주도 경제 성장 뭐 이런 걸 내세우가 뭡니까 그냥 자영업을 초토화시켜버린 겁니다. 한국 역사란 건 항상 그런 겁니다. 문과 출신들과 권력을 장악한 자들이 기본적으로 주리를 추 터는 여러분들
그런 정책이 나오는 거죠. 오늘 저는 그냥 예상이 분명히 다 가능한 누구를 편애하자는 게 아니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기존 안에다가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추가해 더 강한 상법 개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그다음 대목이 중요합니다. 너희들은 업자야 이런 생각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기업계 반발에 대해서는 이기적인 소수의 저항, 규칙을 안 지켜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서 어떻게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다음 정권에 여러분들 민주당이 등장하게 되면은 대화 채널은 없는 겁니다. 이기적인 소수의 저항으로 보는 겁니다. 업자 놈들이 뭡니까? 감히 정치 권력에 반발한다 이렇게 보는 것 어렵습니다. 이 생각을 바꾸기가 업자들이 뭐죠? 주주들을 약탈해왔다 이런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그렇게 결사적으로 반대하면 당신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자 이런 이야기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업계 이야기를 충분히 감안해서 주주들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내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뭡니까 업자들은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 이야기는 대화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권력을 쥐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조알이다. 조알이고 그냥 전부 다 그냥 꿇어 엎드려 대가리 박아 이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한 거죠. 사업하는 사람도 딱하고 토지 가진 사람도 딱할 것이고 그나마 주식 가진 사람은 좀 낫겠죠. 왜 그러면 주식이야 뭐 국내 주식이 싫으면 해외 주식으로 나가버리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 문장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기적인 소수의 저항이다. 나쁜 놈들이란 이야기죠. 사업하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다 이야기. 주주들의 이익을 갈취해왔다 이런 생각하고 싶을 겁니다. 그동안 물론 이제 주주 이익을 침해한 사례들이 없지 않았죠. 없지 않았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반발을 하게 되면은 소송 때문에 회사를 운영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업자들의 소리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딱 하게 된 겁니다. 그나마 이제 국회가 어느 정도 행정부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정도로 약간의 균형을 유지했으면 뭐 로비도 해보고 할 건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게 뭐 이제 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민주당이 주도한 상법 개정안도 문제가 있습니다. 민주당 안대로 이사들이 경영 결정을 내릴 때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공정하게 따져야 되는데 주주 범위가 너무 넓어서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모호한 내용입니다. 소송이 어마어마하게 이러면 남발하겠죠. 신규 사업을 일으켜서 뭐 정자를 하거나 또 새로운 이런 기업을 인수하거나 하게 되면 주주 이익이 침해됐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소송을 많이 걸겠죠. 그래서 사법부가 또 여러분들 그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기업들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업들을 한국의 여러분들 사업하는 사람들 참 딱하게 된 겁니다. 기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신규 사업으로 회사를 인수했는데 그 회사를 한 주주가 한 주를 갖고 있는데 그 회사 인수가 내 주주 권익을 침해했다 이렇게 소송 걸게 되면 그게 이름 1명 2명 100명 1000명이 되게 되면 사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업할 수 없는 겁니다. 무하고 똑같은 거 하니까 주 52시간 제도하고 도입보다도 더 심한 겁니다. 이 법을 근거로 한 주를 가진 소액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많죠. 변호사 많으니까 또 여러분들 그 기업들에 대한 소송을 업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많이 등장할 거거든요. 한국이 참 어렵게 된 겁니다. 거의 집단적으로 자살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공 박사님 그래도 그 업자들이 그동안 잘못해 가지고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정자 과정이나 물적 분할 과정이나 부당한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잡겠다고 뭡니까? 그냥 모든 주주에게 균등한 권한을 부여하게 되면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소액주주 피해를 막는다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중소 영세기업까지 적용되는 상법 대신에 상장기업에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충분하다는 기업계 지적에 일리가 있다. 어떻든 여러분들 사업하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소수. 그 사람들이 돈을 가졌건 돈을 갖지 않았건 간에 소수죠. 그 표에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억압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주주들은 뭐죠? 이런 조치를 바뀌게 되면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잘못하면 닭을 죽일 수가 있는데 닭을 죽인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대체로 눈에 보이는 효과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 중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까지 감안하는 사람들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한다 이렇게 할 겁니다. 정책의 포퓰리즘이 굉장히 성행되겠죠. 경영 판단의 이런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거예요. 모두 게 다 사법부로 가는 거예요. 사법부가 또 진보적 색채가 강하니까 전부가 기업한테 책임을 돌리겠지.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가 가라앉는 겁니다. 뭐 별 게 없는 겁니다. 그냥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냥 그래도 내가 요즘에 여러분들 그냥 뭐 딴 주제들 이야기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뭐 대충 넘어가는데 이거 보면 야, 참 당신들 일어서기는 힘들고 그냥 가라앉으면 다시 못 일어난다. 당신들 생각 좀 해봐라. 기업들이 돈 안 벌면 겨울에 땔감 누가 살 거고 삼성전자가 이런 법인세 한 푼도 작년에 못 냈으니까 수원 화성 평택들이 다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줄초상이 난 건데 그게 안 보이나 이야기죠. 그렇다면 뭐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 아이고 공박사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마시오. 우리는 정의를 위해 사는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기적인 소수의 저항이다. 이렇게 딱 잘라버리는 겁니다. 업자놈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조선조도 그랬고 딱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의 이 소위 정신구조라는 것이 까라면 까는 거지 무슨 말이 맞냐 뭐 이런 겁니다. 업자들이 까라면 까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돼서 여기 뭐 닥터 AI한테 물어보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합니다. 이사들이 주주이익을 공평히 보호돼야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기업계는 이를 근거로 주주들이 주가 하락, 합병, 분할 등 경영 판단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이나 배임제 행사 고발을 남발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우려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은 변호사 숫자가 많고 그리고 소송이 엄청나게 많은 사회지 않습니까? 기업들은 뜯어먹을 것이 많은 데인 거죠. 그래서 모두가 뜯어먹기 위해서 좀 달라들 겁니다. 그거를 뭐 경영인들이 그리고 한 번 법을 고쳐놓으면 그걸 이러면 다시 되돌리기가 뭐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손해배상 소송이나 배임제 행사 고발을 남발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남발될 겁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기업인에 대한 소송이 엄청나게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일반인들 사이도 소송이 엄청나게 많은 사회니까. 한국은 배임을 형사범죄로 다루는 드물국가로 이사들의 법적 리스크가 크게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경우 이사들이 모든 주주를 만족시키는 결정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한 주 가진 사람도 왜 내를 소외시킨 의사결정을 내렸냐. 그러니까 기업에서 의사결정을 내려본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이해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나라가 여러분들 가라앉는 거가 꼭 가라앉은 다음에 이런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기업을 옥죄는 반기업적 법안이라고 규정합니다. 코스피 5천 같은 목표를 내세우며 개정안을 강행하자 경제 현실과 동떨어진 정치적 쇼로 간주하는 시각이 강합니다. 기업들이 반발을 강하게 하고 상법 교수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게 되면은 한번 경청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없는 겁니다.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국민을 어려워야 할 이유가 아무도 이제 없어졌으니까 뭐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 돈 못 벌면은 그냥 겨울에 LNG 못 사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여러분들 먼 날 이야기로 보겠지만 한국이 언제부터 달러를 이름 좀 더 가졌습니까? 1980년대부터 조금 넉넉하게 달러를 가진 날들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어제 삼성이 먹여 살리던 도시들 지금은 지방세 수입이 영원으로 대충격을 받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앞으로 한국에서 일어날 상황을 잘 말해주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10년간 삼성전자가 소지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법인 지방소득세입니다. 거의 5천억 이상 정도 냈네요. 수원, 화성, 평택, 용인 이게 제로가 된 겁니다. 제로가 되는 겁니다. 거기다 여러분들 세계 무역 질서는 급변해 가지고 마진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든 시대로 가는 겁니다. 이거 보고 진짜 여러분들 이거 큰일 났구나. 이게 제가 오죽했으면은 전후 세계 질서 가운데서 한국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하고 관련해서 가장 큰 변화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기업들 참 어렵게 된 겁니다. 공장은 옮기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본 공장은 가능하면 이제 생산 기지를 다 외국으로 옮기겠죠. 옮기겠지만 어떻든 한국에서 이제 떠날 수 없는 그런 기업들, 부동산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타격을 안 받겠습니까? 이런 거 보고 진짜 이러면 자기 문제처럼 걱정해야 되는 겁니다. 야, 이게 삼성전자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가전을 가지고 중국 기업이 얼마나 여러분들 오랫동안 버티겠습니까? 범용 제품인 메모리 반도체 D램을 가지고 얼마나 가겠습니까?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데 중국 기업들이 하루가 다르게 여러분들 따라오지 않습니까? 한쪽은 목숨 걸고 따라오는 거고 반도체 자립 한쪽은 뭐죠? 주 52시간에 칼같이 퇴근하니까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삼성전자의 앞날이 정신들 못 차리면은 그냥 확실히 가는 거죠. 중국만 걱정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한국의 성장 기여도가 수출이 95%니까 그 수출 시장에 엄청난 대변혁이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